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이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전세계 비트코인 ETF 보유액이 이제 100만 개를 넘었네요. 100만 비트코인을 돌파하면서 역시나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투톱으로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3톱까지 하면은 피델리티까지 추가가 되겠죠.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ETF 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100만 개면은 약 5%의 물량이 ETF로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현저하게 높았지만 이 블랙록의 IBITC가 무섭게 물량이 좀 채워지면서 이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GBTC와의 보유량 격차가 점점 감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격차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GBTC의 물량의 유출 그리고 IBITC로 물량이 들어가면서 그들끼리의 세력의 손바꿈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장을 드라이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에 100만 개 정도는 ETF로 들어간 거 일단 알겠어. 하지만 그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보유했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본 이력이 있죠.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물론 1등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미국과 중국 정부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애초에 애시당초 매집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 해당 지표를 봤을 때 미국 정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을 필두로 한 그 유럽 세력 들도 모두 다 크립토 시장에 자리 선점을 완료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채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코어 사이언티픽,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 그 뒷배를 봤을 때 모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 빅4 자산 운용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 미국을 필두로 한 채굴 산업 역시 그들은 자리 선점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암호화폐 신탁 사업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서클과 테더, 미국과 중국 뭔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윗세력 뿌리 그 투자자 명단에 자금줄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뒷배에는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리플의 지분 또한 굉장히 크게 2013년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업 보유량 역시나 예시로서는 마이클 셀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미국의 BI 회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뒷배를 봤을 때도 역시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자리 선점을 완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거래량의 물량 또한 그들이 자리 선점을 완료했고요. 리플 보유량을 봤을 때 왜 미국과 일본이 국가 단위로 깊숙하게 매집하고 있는지 우리는 국가 부채와 함께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현저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세력들, 일본 시장까지 들어와서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굉장히 짙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그들끼리의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디지털 쪽으로 웹 3.0 쪽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애시당초 건설망을 구축해 놨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두 번째 비트코인 법정 화폐국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좀 떠오르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는 하나의 나라였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도 많았고 기대 또한 많으면서 조금 긴가민가한 그런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2021년 9월 달에 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들은 비트코인 현재 수익률 약 70%, 80%까지 육박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계속적으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고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벌써 그 수익금만 1,000억 원을 넘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올해 3월달 기사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나라가 이 엘살바도르였다라는 거. 과연 아르헨티나 역시 제2의 엘살바도르로서 국가의 위상을 이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으로서 다시 높일 수 있는지 천천히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중국의 마크와 인도의 마크가 보이면서 뒤에 달러가 조금씩 불태워지고 있는 형상화가 보이고 있네요. 인도와 중국 수입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그 거래 자금에서 미국 달러를 제거하고 있다. 탈달러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인도와 같은 브라질과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이 브릭스라는 세력 또한 그들이 만든 하나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슬슬 블록체인, 암호자산과 연결성을 가져가는 그 브릿지 커런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에 탑재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 출범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의 CIPS 그리고 인도의 SFMS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CIP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볼까요? 이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CIPS를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국가 간 은행 결제 시스템, 이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하나의 도매 결제 시스템이다. 리플 네트워크와 굉장히 연관성을 가져가는 하나의 도매 결제 시스템. 그들은 브릭스 국가를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이 CIPS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금융 솔루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CIPS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정답지를 보내주고 있네요. CIPS는 이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BIS 우리 잘 알고 있죠?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CPMI 뭐죠?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손 잡으면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매용 결제 시스템에 ISO 2002 데이터 요구사항을 탑재시키고 그들은 이 출시를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내년 11월까지 이 ISO 2002라는 이 공식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우린 이 부분으로서 지금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흥분을 했네. 괜찮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BIS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어떻죠? 이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망에 조금 더 향상된 요구사항을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과거부터 탑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슬슬 거론이 되면서 점점 그들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ISO 2002가 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리플 블록체인이 기업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리플의 타임 레버리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 BIS의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가더라도 이 중국의 시흥정우가 보이면서 여기 CIPS 결제망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리플 네트워크가 유일무이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위프트 망에 합류가 돼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스위프트 2.0의 망을 구현시키려고 과거부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기사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표에서도 인도 국가로서 SFMS가 좀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CIPS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니까 이 SFMS라고 하는 인도의 결제망도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SFMS 뭐의 약자죠? Structured Financial Messaging System의 약자다.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하나의 구조화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 시스템이구나. 그걸 인도에서 또 하나 도입을 시켰구나. 이 IFTAS라는 것은 인도 중앙은행의 하나의 자회사로서 그들끼리 하나의 SFMS를 구현하면서 이 결제 인프라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CIPS, 인도의 SFMS 역시 중국과 인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득권 은행들이 모두 다 참가하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의 구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 회원 은행을 한번 볼까요? 이 공공부문 은행도 보이고요. 이 민간부문 은행도 보이네요. 엑시스뱅크, HDFC뱅크, ICICI뱅크. 제가 뭐라 그랬죠?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리플사와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 은행의 회원사를 한번 볼까요? 왜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지? 왜 여기에 ANG 호주의 대형은행이 들어가 있는지? 왜 여기에 바클레이스 영국의 대형금권? 왜 CT,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싱가포르의 DBS, 도이차방크, 중국의 공상은행, 홍콩상의 뱅킹 코퍼레이션이 왜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너희들이 왜 들어와 있니? 하나은행, IBK,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중 4대 은행, 5대 은행들의 이름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일본의 미즈호, 미쯔비시, SMBC도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 호주의 웨스트팩이라든지 스위스의 UBS, 미국의 1등 금권 JP모건 체이스도 들어와 있고요. 카타르 국립은행 QNB 역시 리플렛을 제대로 탑재하고 있는 거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네덜란드의 2위 은행 라보뱅크도 보이면서 그들끼리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고 있구나. CIPS는 중국 결제망 맞고 SFMS는 인도의 결제망이 맞지만 그 외국 회원 은행을 봤을 때 이 모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은행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리플과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내년 1분기에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목표하고 있죠. 최근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번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면서 점점 이더리움 생태계 또한 계속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네. 리플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쵸? 글렌 허친스가 왜 과거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은 끝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지,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토큰 비트, 이더, XRP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통장 잔고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에서 역시나 한 번 더 대중들을 기만하는 듯한 뉴스를 뿌려대고 있더라고요. SEC를 통해 솔라나 등 다른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들 암호화폐 현물 ETF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허용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메이저 코인들 또한 가치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XRP ETF에 대한 이정표를 공유했는지, 이것이 2025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소송이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 중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제도권 수용이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리플사에게도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홍콩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모기지 가격까지 책정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다. 즉 다시 말해 이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과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역시 나는 암호화폐에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시점 바이든 행정부 역시 완전한 스탠스를 변화시키면서 태세 전환을 하면서 SEC의 위원장 자리를 갈아치우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 마무리 또한 언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을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패턴, 알트 시즌이 곧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라고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어 투 데이트 자료를 봤을 때 이더리움 현재 올타임 하이 기준 마이너스 20%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아직 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의 포모의 시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RP,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굉장히 매집하기 좋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 알트코인이 이제 성층권에 오를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라는 거.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연준 그 재무부에서 국채를 바이백하고 돈을 찍어대면서 자산 시장의 붐을 일으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XRP의 가격만 보면 어때요? 정말 2017년, 2018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갔던 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길 수가 있을까? 투자자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정말 그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회사, 그 생태계, 그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리플, XRP다라는 걸 다시 한번 SEC로 누르면서 가격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그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이 계속 끝나지 않고 있구나.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폭발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어쩌면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올해와 내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 16년, 20년, 이 다음엔 2024년이겠죠. 우리는 이 불장 사이클, 비트코인 반감기의 슈퍼 사이클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게 같이 투자, 공부하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XRP에 있어서도 다음 몇 달간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포텐셜, 절대로 함부로 가볍게 생각할 포텐셜은 아닙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